직장인들은 어떨 때 좀 이직하고 싶어지는지 전공의 때 교수님들 네, 그렇죠. 한마디에 예. 그래, 난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동그라미로 생겨서 동그라미로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틀림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포티파이라는 네네. 또 스타트업 대표님 문의리 선생님을 모시고 콘텐츠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포티파이 회사 목표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네네네. 미션이라고 해서 예, 미션.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세상, 우리는 이걸 위해 존재한다 이런 건데요. 저희는 모두가 나다움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서비스들도 만들고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카라는 마인드링이라는 앱 서비스에서 사실 제공하는 현재 컨디션, 상태를 좀 알아볼 수 맞아요. 있는 그러면서 또 솔루션까지 좀 드리는 그런 네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 우리 우진 선생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직장인들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신다. 네네. 대부분 70~80% 정도가 직장인 예. 분들이세요. 예. 네. 그 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번아웃 증후군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요즘 나 번아웃인 너무 것 얘기 많이 같아요. 하죠. 예, 네. 병원에 오셔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맞나요?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1000여 명 정도 예.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 1000여 명 컷에서 이제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절반 이상, 50% 이상이 예. 번아웃을 주의군 이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결과가 나와서 절반이나. 네, 예. 네, 사실 네. 결국 번아웃이라는 건 주로 업무와 관련된 어떤 네네.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는 번아웃이 DSM-5 진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에 대한 효능감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업무에 대한 거리감이 좀 생기고 맞아요. 뭐 다양한 그런 증상들. 신드롬, 그렇죠.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사실은 좀 번아웃에 걸리기 쉬우신가 사실 이런 게 좀 네네.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으로 봤을 때는 연령으로. 어디가 제일 많으실 것 같으세요? 일을 좀 그래도 많이 한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저희 같은 예. 30대가 낀 오, 세대잖아요. 중간 예. 관리자 맞아요, 세대.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발달과 이뤄야 되는 결혼 부담들이 많이 있는 세대다 보니까 30대에서 좀 많이 겪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기분장애 쪽이랑 연결된 쪽은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분에서 좀 더 많은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네네네. 사실 직장 규모는 크게 관계는 없었는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큰 관계는 오. 없었는데 스타트업이냐 아니냐에서는 조금 있어서 뭔가 스타트업은 막 되게 혁신해야 되고 계속 성장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진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좀 번아웃이 많이 오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네. 스타트업이 오히려 좀 더 적게 나왔어요. 아, 네. 스타트업이 아닌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번아웃이 오는 요인이랑 또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번아웃이 왔다 하면은 너무 과로해서 오는 거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꼭 그것만이 번아웃의 요인은 아니고요. 개인 속해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율성을 주는 조직인지 일이 명확한지 등등등 일의 절대적인 양을 양적 직무부하라고 하고 일이 뭔가 명확치 않고 자꾸 바뀌고 나한테 안 맞고 이런 걸 질적 직무부하라고 하는데요. 이 질적 직무부하가 번아웃의 2배 이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만 적어진다고 번아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공무저하만 우리가 번아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 칼퇴하고 뭐가 일이 힘들어. 맞아. 그럼 또 더 스트레스 받아. 그게 뭐 무슨 번아웃이 오냐? 나 같으면 뭐 너무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근데 얘기하시죠.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질적 공무저하가 번아웃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면 절대적인 일의 양이 적더라도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맞아요. 둘 다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일의 양만 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있죠. 또 다른 요인들로 일이 많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순서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를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적절히 휴가나 뭐 재택근무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일이 역시 적고 뭐 보수도 괜찮고 하지만 딱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 둘 중에서는 또 어떤 번아웃에는 전자 쪽이 당연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 환경이 편한 느낌이 있긴 맞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안전추구형 예.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너무 저한테 유연한 융통성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고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한데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율성이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번아웃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IT 회사들 있잖아요. 앱 같은 간단해 보여도 그 뒤에 굉장히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뭐 밤새 부지기 수고. 근데 그 IT 회사 특징을 보면 어떻죠? 자유로운 문화예요. 맞아요. 네, 재택이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룸도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 거를 추구하는 이유가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도 있습니다. 네. 여기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좀 주면서 그렇죠. 근무 의욕이나 노동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레버들이 많이 있다. 사실 뭐 헬프님들도 뭐 저희가 콘텐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질환은 외부적인 요소와 그렇죠. 내부적인 요소가 그렇죠. 이제 같이 맞물려서 힘든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맞아요. 어떤 특성들도 좀 분명히 번아웃에 좀 취약해지거나 혹은 강한 뭐 그런 건 좀 뭐가 나왔을까요, 데이터에서?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그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사실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기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내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때 이 번아웃이 또 심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고 숨기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맞아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얼굴 보고 일하면은 또 금방 풀릴 게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오해도 생기고 맞아요. 나를 좀 드러내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번아웃이 또 많이 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현재 어쨌든 기업들이 많이 노력은 하지만 네네. 번아웃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번아웃이 왔다라는 거는 현상적인 거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예.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내가 가진 특성뿐만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사마다도 되게 분위기가 다른 게 판교에서 진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회사분들이 그런데 거기 뭐 오시는데 판교라면 또 네, 또 IT 회사들이 음. 많이 오시는데 그 회사마다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고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만나게 되잖아요. 예. 이 회사는 환자들을 통해서 느낄 때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실제로도 만나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마인드셋이 되게 다르시구나 리더분도 다르시구나라는 느끼는 회사들은 확실히 좀 건강하시고 이직을 그쪽으로 가시면 잘 안 옮기시고 근데 조금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발견 환자들이 자주 오시는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만나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 번아웃이 있는 분들은 퇴사나 이직, 직장인들은 어떨 때 좀 이직하고 싶어지는지. 결국에 번아웃을 계속 경험하게 되시면은 예.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직이나 예, 맞아요. 이탈이라고 회사. 하죠. 예, 예,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은 결국에는 아직도 유해 환경이라 그래서 유해 환경. 네, 직장에서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가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폭언이라던가. 행동이라든지 그걸 꼭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거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시거든요. 이직 의사가 그런 게 좀 몇 건 있는 회사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나서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 기본이죠, 사실 되게 이거는. 기본인데도 네. 아직도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기본을 정말 잘 지키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거 안 되면 딴 거 다 안 돼요. 그렇죠, 사실. 또 다른 건 결국 그 리더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수용 적기고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직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신입분들보다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 영향이 커요. 어떻게 보면은 위에 리더분들이랑 더 밀접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또 리더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월급이 좀 적어서 페이라는 부분, 급여라는 걸 다는 아니지만 네네네. 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죠. 급여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하게 네, 관여하는지 네, 좀 네. 궁금하거든요. 보상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주어지게 되는가. 내가 안만 많이 받아도 예. 내 옆에 있는 누굴 받는데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 맞아. 그럼 내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엄청 큰 회사도 이쪽은 성과금이 얼마인데 이쪽은 그거에 비해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맞아요. 올해도 꽤 많이 받은 건데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그게 맞아요. 명확한 이해가 안 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많이 주지가 아니라 어떤 공정성이 맞아요.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잘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에 이직 의사가 높아지게 되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개인이 번아웃이 오지 않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예, 예.
네, 네. 예.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예방하고 맞아. 몸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개개인 상태에 맞게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효능감을 주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그냥 뭐 연봉이 적어서 힘든 거야. 난 일이 많아서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직종 저 직종 하다 보면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동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시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런 마인드셋을 계속 가지는 게 개인으로서나 조직으로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면 사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힘이 에너지도 없어. 없으시잖아요. 맞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조직의 어떤 부분과 내가 안 맞는구나를 그렇죠. 알면 이걸 뭐 자책을 한다거나 당장 직업을 바꿔야 되고 자격증을 따고 이게 아니라 네. 이 조직과 이런 부분이 안 맞는구나. 그거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오, 그래요? 예. 네. 첫 직장이었고 거기는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가 있고 평가를 굉장히 빡세게 하는 회사예요. 저랑 그때 같이 입사하셨던 분들이 뭐 구글이나 삼성 같은 데서 경력직 분들이랑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말투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것까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사회생활 처음이었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그때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 나 정말 사회생활이라는 거 나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사회생활이라는 건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었는데 예. 그때 저의 연차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만이 저란 사람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어긋나면 다 못하는 것 같고 전공의 때 교수님들 네 그렇죠 한마디에 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 난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어. 교수님들한테 네. 인정받지 못하면 엉망인 맞아요. 것 같고, 엉망인 것 같고. 무조건 대학병원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좀 그 많이 조직의 스탠다드에 네. 이제 그게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 회사든 뭐 상사든. 근데 내가 그거에 껴맞춰가지고 나다움을 잃는 순간 사람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요 네모에 꼭 안 맞추고 내가 동그라미로 생겨서 동그라미로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모로 이렇게 깎아내려가면은 참 힘든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생긴 대로 그냥 네. 나답게 살고 싶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헬프님들 구독자분들께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랑 틀린 거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이 조직이랑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틀림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다. 근데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고난대를 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다름의 시각으로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럴 생각을 것 합니다. 같아요. 예. 어쨌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는 저도 진짜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한번 좀 시켜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불안해요. 여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 또 될. 또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뉴트럴하게 잘 말씀드리니까. 구독자분들도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지금도 이제 현직에서 끊임없이 진료를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을 더 개발하고 네네네, 많은 만들어가시는 것 영감을 같아요. 받아요. 네. 마인들링 앱에서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네. 들어가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번아웃에 시달리거나 혹은 좀 의심이 되는 분들께 네. 이 영상 좀 공유해 네, 주시면 네, 또 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